안녕하세요. 액트 엔지니어링 최영수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바우라 로봇의 한국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스카라 로봇, 육축 다관절 이런 산업용 로봇을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LS 메카피온의 서보, 슌크의 그리퍼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ABC 1000은 일단 이름이 액트 엔지니어링 박스 커팅 1000이라는 건데요. 이 박스 커팅 머신에 8길이 1000짜리 로봇을 사용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박스 커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설계를 해왔었는데 올해 3월달, 4월달에 전시회 출품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시회에 참가하고 나서 여러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박스를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제함기를 비롯한 자동화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회사다 그러면 동일한 박스,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같은 규격의 박스에 많은 제품들을 넣어서 대량 생산하는 쪽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인터넷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 시장도 커지면서 사실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박스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일이 작업자가 전부 커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커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서 손가락이나 이런 데 절단 사고들이나 아니면 다른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디다 하소연을 못하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도 자동화를 하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회에 나가서 느꼈던 건 기존의 여러 업체들이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가 가장 컸던 거는 랜덤 박스를 커팅을 하는 거죠. 박스 사이즈가 어떤 게 들어올지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박스를 테이프 커팅을 할지 아니면 사이드 커팅을 할지 포켓 커팅을 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다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박스 커팅 장비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일 문의가 많았던 쪽은 아무래도 물류 회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C로 시작하는 물류 회사들 몇 개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도 그렇고 테스트를 하자는 회사들도 있었고 아니면 제약회사도 제가 좀 잘 몰랐던 시스템 중에 하나가 약을 이렇게 출하를 할 때 매번 만들어서 출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 만들어서 창고에 쟁여놨다가 그거가 필요 시점에 소분을 해서 약국으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량의 박스 커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더군다나 의류 산업 쪽을 봐도 국내에서 의류를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 의류를 제작을 해서 컨테이너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가 홈쇼핑이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소분을 해서 판매하든 전부 박스 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량들도 굉장히 좀 수요가 있었고 하다못해 2차 전지 그러면 세퍼레이터가 매일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운반 중에 이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벌크 상태로 공급을 못 하니까 그런 데서도 박스 커팅이 필요했었고 하다못해 운동화를 이렇게 검증을 해주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박스 커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품을 받아서 그거를 재판매한다거나 검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생산 공정에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의뢰가 좀 있었습니다. 설비를 사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을 보면 만약에 물류회사다 그러면 보통 한 라인에 양쪽으로 한 5명에서 10분 정도가 작업을 하는 이런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쪽에서 누군가는 지금 계속 제품을 컨베이어에 올려서 그 각각의 작업자가 전부 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쪽에 공급하는 쪽에 저희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웬만하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공간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장비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작업자들이 있는 만약에 10명의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 라인에 한 대씩을 배치를 한다면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10명이 물건을 박스를 커팅해서 작업을 해서 꺼내서 토트박스에 넣는 데까지 보통 1시간에 한 200박스에서 250박스 정도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커팅 시간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커팅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450박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10명이서 생산성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뭐 뽑아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지만 적어도 한 100박스 정도는 더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고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박스 커팅만 하는 거 전용 장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제품 하역장에서 그 팔레트에서 누군가는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커팅기를 통하게 되면 개봉된 형태, 근데 완전히 뭐 박스가 뚜껑이 날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테이프만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작업자가 손으로 오픈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서 작업자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라인 장비에 엮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디팔레타이저가 있고 저희 장비가 있고 그 다음 공정 있어서 분배 라인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디팔레타이저에서 팔레트만 작업자가 지게차로 갖다 넣어주면 그러면 하나씩 저희 장비에 올려줄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커팅을 해서 다음 공정으로 넘겨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국내에서는 디팔레타이저가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한 450개를 처리를 한다면 디팔레타이저가 한 250개 정도면 거의 맥스 아닌가. 뭐 하여튼 좀 더 성능이 좋은 게 나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자동화를 시도했던 업체들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도 전시회 나가서도 많이 만나봤었고 그 이후에도 연락 온 업체들이 꽤 있었는데 자동화를 시도를 안 했던 게 아니라 컨셉 자체가 저희랑은 좀 많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테이프 커팅 그러면 실제로 테이프 두께는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3D 비전을 쓴다든가 육축 다관절을 쓴다든가 이러면 정확한 자리에 커팅을 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품이 커팅은 되는데 이거 장비를 완성했다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지금 아마 조만간 그 박스 커팅하는 그 자체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기는 한데 그 저희 회사에 방문을 해서 실제로 시연을 해달라 하는 업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했던 업체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컨셉을 좀 다르게 가면 지금처럼 정밀한 장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스카라 로봇을 써서 로봇끼리만 단순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카라 로봇하고 육축 다관절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일단 속도도 스카라 로봇이 훨씬 빠르고요. 그 다음에 반복 정밀도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장비를 개발한 컨셉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장비의 퍼포먼스는 뭐 박스의 종류, 커팅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대략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건 1시간에 한 450박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좀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시간에 450개라고 얘기하지 마라. 만약에 1시간에 450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1시간 안에 10분 안에 450개 던져놓으면 어떡할 거냐. 근데 하여튼 균일한 시간 동안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시바우라 대리점이라고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바우라랑 협력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장비를 개발을 하면서 시바우라 로봇 컨트롤러만 사용을 해서 장비를 완성을 했거든요. 외부의 PLC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PLC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품 가격이 더 들고 속도의 지연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메인터넌스 포인트가 그만큼 늘게 되고 그래서 원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그게 고객 측에 전가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장비를 나중에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전장만을 열어보면 전장 부품하고 그 다음에 로봇 컨트롤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베디드 된 형태로 로봇 컨트롤러 안에 프로그램을 아예 박아놓은 형태로 개발을 한 거죠. 칼날 진짜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이 칼날이 맨 처음엔 좀 단단한 쇠 재질이면 종이를 자르거나 테이프 자르는 건데 수명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매끈하게 잘 잘리지 않을까라는 거를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칼날을 처음에는 일반적인 뭐 나이프들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봤는데, 지금까지 오는데 만약에 이제 100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한 80까지는 진짜로 그 찾아보고 하는데 헤맸던 것 같고, 20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고수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웬만한 공구 강보다도 소재가 훨씬 단단한 소재이기도 한데, 거기에 코팅까지 해서 그 이렇게 난스티키한 형태로 칼날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수명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칼날을 하나를 써서 뭐 저희가 그 이렇게 몇만 시간 이렇게 테스트한 데이터가 아직 없기는 한데, 그 웬만큼 테스트해서 뭐 칼날이 망가진다거나 거기에 뭐 본드 때문에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카피를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많은 업체들이 카피를 할 수 있어서 3월 달에 전시회 나오기 전부터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어떻게 하면 저희 기술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허를 냈는데, 그 특허를 내면서 이제 뭐 주변의 변호사분들이나 이렇게 조언을 좀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허를 낸 거를 보면 박스 커팅 머신 자체에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커팅을 한다라는 거가 일단 특허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디자인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그 박스 커팅 머신을 왜 만들게 됐는지 이렇게 한 거랑, 조금 전에 칼날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툴의 형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툴 해서 카테고리로 보면 한 3개의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개의 항목으로 특허를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특허를 출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보안은 그 시바우라의 협력을 좀 받아서, 보통은 시바우라 로봇은 아무나 다 접속을 해서 연결을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걸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박스 커팅용 로봇 컨트롤러는 패스워드 기능을 집어넣어서 라다나 로봇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는 열어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부에서만 못 열어보는 게 아니라 시바우라 스스로도 열어볼 수 없도록 도움을 좀 받아서, 그래서 아예 프로텍트 되어 있는, 그 임베디드 된 게 남들이 열어볼 수 없다. 그래서 저희만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인정을 한 거죠, 시바우라에서도. 일단 장비를 선뜻 뭐 이렇게 도입하는 게 많은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다른 업체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현장에서도 좀 많이 들었고, 그런 업체들 중에 일부는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직접 시연을 요구하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장비를 일정 기간 동안 렌탈을 할 예정입니다, 무상으로. 그러면 어떤 박스, 그러니까 커팅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해서 장비를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게 뭐 만족스러우면 구매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회수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시장 자체는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장비를 저희가 지금 출하가를 결정을 한 것도, 시장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시장들이 있지만 많은 작업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대부분이 알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나 이런 데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다쳐도 아픈 소리를 잘 못 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 가격을 책정을 할 때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ROI를 1년 이내로 보겠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구입하는 입장에서 ROI 1년의 가격 정도면 그래도 구매 의사를 쉽게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ROI를 계산을 하는 방식을 보니까 회사들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게 책정하는 데가 2.5인 정도 아니면 뭐 한 4명 정도, 아까 450박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회사에 처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5명에 대해서도 한 뭐 1년 정도면 회수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가격으로 지금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